되는데 근데 3명 다 제왕절개라서 이거 안 좋다. 물이 안 좋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임신했었을 때 임신성 당뇨였는데 임신성 당뇨인 산모들 중에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먹는 약도 있고 그런데 왜 인슐린을 맞는 거예요? 그게 태반을 통과 안 하는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신 준비할 때는 약을 바꾸는 게 태반을 통과하는 약이 있고 통과 안 하는 약이 있어요. 인슐린은 분자 구조가 커서 태반을 통과 안 해요. 이게 통과하면 내가 당뇨약을 먹으면 아기 혈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기는 당뇨가 아닌데. 그리고 갑상선 약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임신하기 전에 태반을 통과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약들은 다 이제 다른 약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식단으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인슐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임신성 당뇨가 약간 체중과도 관련이 있어요? 꼭 그거는 아닌데 체중이 한 100kg 정도 되면 관련될 수 있는데 한 60, 70, 80까지는 그게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당뇨가 오진 않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제 나이도 많고 약간 살도 있고 하니까 임신성 당뇨 고혈압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맘카페. 그래서 그게 무서웠었는데 다행히 그런 거 없이 통과 없이 한 번에 그냥 통과되고 했는데 아니 부러운 게 아니지. 나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안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임신성 당뇨 고혈압은 사실 그냥 갑자기 오진 않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이제 이게 임신성 당뇨 고혈압이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몰랐었을 수도 있고 전에는 괜찮았는데 임신해서 처음 생긴 거면 내 가족력을 보면 이제 그 당뇨 고혈압이 나이 들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보통 여자들이 폐경될 무렵에 제일 많이 오고 체중이 조금 나가면 40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 거를 임신해서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몇 년 뒤에 나인 거네. 네, 그렇죠. 왜냐면 심장 혈액량도 늘고 심장도 커지고 태반 때문에 당대사도 변하고 이러니까 이제 몸에 미리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을 보면 내가 생길 수도 있겠다. 체중하고 무관해요. 저는 다행히 가족력이 없어요. 그런 가족력이 그러면 없어서.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죠. 선생님을 미리 만났으면 마음껏 먹었을 텐데. 아니 근데 마음껏 먹었으면 무서워가지고. 또 약하기라도 왔을 수 있지. 마음껏 먹었으면. 근데 임산부들이요 임신 딱 하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임신하면 임신해서 막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혈당이 걱정되는 사람은 정말 잘해요. 하루에 3번, 4번 피를 찌르라 해도 그거를 힘들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무도. 근데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힘들다는 얘기 맞아. 안 병원에서는 해요. 힘들다는 병원에서 이 적 없어. 수첩을 딱 볼 때 내가 완벽한 수첩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맞아. 혈당이 사실 한두 번 올라간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내가 한번 뭐 언제 내가 뭘 먹어가지고 야단치지도 않을 건데 내가 뭘 먹어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을 하고 살아. 임신하면 완전히 변해요. 근데 애 낳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 애 낳으면 맞아. 그러니까 사실 애를 낳아도 나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임신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애 낳으면 말짱도 오르고. 근데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막 약간 자각이 없이 임신이 끝나면 당뇨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날 한심하게 보면서 일단 췌장이 약해져 있다는 거니까 열심히 하래.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내가 이때 이거 2번 튀었고 이런데 괜찮을까 했더니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막 이러셔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타이트하지만 살짝 마음은 느슨하게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임신성 당뇨는 보면 내가 보기에 사실은 이게 대부분은 인슐린 안 맞고 식단으로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단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음식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만들 줄을 몰라요. 배달을 해서 먹을 줄을 알고 임신성 당뇨면 당뇨 식단을 배달해서 검색을 해서 배달해서 먹는데 내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임신성 당뇨는 특히나 더 그렇겠지만 요리를 배워야 돼요. 집에서 해 먹으면 조금 덜 짜게, 덜 달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요리를 일단 재료를 알아야 되고 임산부들은 제철 재료를 알아야 되고 요리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어요. 아니면 사서 먹여야 돼요. 근데 이유식을 또 사서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내가 못 만들어줘요.
아, 맛없어요, 애들이. 아니 해봤어야지 내가. 아. 해봤어야지.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뭘 어떻게 후다닥 만들어야 되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즘 10대, 20대 보면 뭐 집에서 하는 게 계란 후라이, 라면 끓이는 거, 아, 맞아. 그거에 밥하고 국하고 뭐 이런 거 해볼까? 해보는 학생이 거의 없을걸요. 해봐야 되고 20살이 되면 자기 밥을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되는데 20살에. 저도 결혼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엄마가 근데 이제 차려주시는. 그러면 결혼을 좀 일찍 하면 괜찮은데 33에 결혼해서 그제 하려면 그제사 하려니 이제 힘들죠. 남편이라도 요리를 잘하면 좀 나은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 집 식단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애가 막 뭘 먹겠다고 빨리 후다닥 차려줘야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은 이제 그게 그래서 익숙하지가 저는 않아서. 임산부들에게 꼭 요즘은 얘기 꼭 해줘. 요리 배워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잘 먹는 게 임산부 때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임신하기 전 옛날에는 신부 수업이라고 있었어요. 되게 웃기죠. 맞아, 있었어. 성차별적인 단어 어. 같지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신부 수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살림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 밥하고 막 이런 거, 요리하는 근데 거. 살림이라는 거를 나도 살림 잘 못하죠.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았고. 근데 살아보니까 살림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맞아. 그리고 요즘은 또 여자들이 다 직장 다니니까 살림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근데 애를 길러서 가정을 꾸리려면 난 너무 라떼 할머니 같아. 아니. 가정을 꾸리려면 살림을 배워야 돼. 요리를 배워야 돼.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느끼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되니까 일부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있는 그거를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배워야 되고 특히 임신성 당뇨인 사람들은 식단을 이제 내가 짜놓고 그거를 직접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특히 노산인 산모들은 이제 내가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이 없어도 애 낳고 애 조금 기르다 보면 금방 폐경 오죠. 폐경 와가지고 이제 성인병 올 나이가 된다고요. 내가 안 와도 남편이 그렇지. 와요. 우리 국민의 지금 5, 60대는 3분의 1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좀 60대 되면 더 많을 거예요. 그 비율이. 지금 20, 30대도 그러면 뭐 비율이 높아서. 두세 집 걸로 한 집이 당뇨 고혈압이 있는 집인데 식단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늦죠. 우리 노산 산모들은 임신 중에서부터 식단 관리를 요리를 배워서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배우나? 그러게요. 옛날에는 엄마가 가르쳐주고 이모가 가르쳐주고 집에서 배웠는데 집안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돈이 많아서 사람을 써야 돼. 그거는 잠깐이지 오래는 못 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글쎄 레시피가 다 달라. 알려주세요. 그럼 레시피가 없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그때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어쩔 때는 마늘을 넣으라고 했다가 내가 그때 마늘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아 맞다 그래 그거 조금 넣고 조금 넣고 몇 분 정도 삶아? 그냥 네가 대충 와서 익었다 싶으면 우리 엄마야? 너무 똑같은데? 엄마 그게 뭐야? 그래서 나는 왜 요리 연구가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요거는 몇 그램, 요거 몇 그램, 몇 분씩 익혀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대충 근데 그냥 그것도 뭐 이렇게. 요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레시피를 말을 보고 알아들어. 이 정도구나를 알아들어. 아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해보면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사실 이제 내 꿈이 한번 임산부 요리 교실. 진짜. 그 옛날에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수영 교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병원에서 저는 안 해봤는데 하는 걸 봤는데요. 임산부 요리 교실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요리 해보실래요? 잘하세요? 네? 요리 잘하세요? 요리 못해요. 저는 용기는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요리는 용기 있으면 잘 해요. 근데 아무거나 막 해요. 어. 겁 없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먹는 사람이 힘들어하죠. 아무거나 막 하니까. 괴롭죠.